$1도 안 되는 가격의 하얀 가루가 있습니다. 이 가루는 10분 만에 뿌옇고 누렇게 변한 헤드라이트를 공장 출고, 당시에 투명한 상태로 복원해 줍니다. 연마 디스크나 UV 스프레이도 필요 없으며 정비소 예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루와 물, 그리고 천만 있으면 됩니다. 전문 디테일링 샵에서는 똑같은 결과를 위해 한 쌍당 $150에서 $300를 청구합니다. 자동차 부품점에서는 6개월 이내에 다시 흐려지는 복원 키트를 $30에서 $60에 판매합니다. 이 가루는 100년 넘게 정밀 광학 산업의 표준 마감재였습니다. 망원경 렌즈, 수술기구, 위성 거울 등 말이죠. 분자 수준에서 연마하며 비용은 주유소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합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 업계에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자동차 애프터마켓 산업은 미국에서만 연간 4조 $1,000억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인 샵 방문을 없애주는 $1짜리 가루는 전체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들이 추천을 중단한 이유는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효과가 좋아서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기술자도 보증서도 영수증도 없이 완벽한 선명도를 회복하는 가루는 수익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화할 수 없는 것은 묻혀야만 합니다. 이것은 거대 자동차 산업이 당신이 절대 찾아내지 못하길 기도했던 $1짜리 화합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중요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곳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용접해 닫아버린 금고를 열어젖히는 곳입니다. 이제 180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웨덴의 화학자 요न्스 야코브 베르셀리우스는 스웨덴 바스트네스의 한 광산에서 추출된 독특한 광물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암석에는 유럽의 어떤 연구소에서도 분리해내지 못한 히토류 원소 집합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더 흐른 뒤에야 오스트리아의 화학자 카를 아우어 폰 벨스바흐가 마침내 그 집합체에서 순수한 흰색 산화물을 분리해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산화세륨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광물이 처음 발견되기 불과 2년 전에 발견된 외소행성 세레스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이 화합물은 입자가 고와서 거의 분필 같았고 탈컴 파우더보다 가벼웠으며 그것을 다뤄본 모든 유리 세공업자를 놀라게 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과 섞어 렌즈 표면에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압력을 가했을 때 흠집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포가 재료를 한 겹씩 깎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연마를 해냈습니다. 산화세륨은 화학적 수준에서 표면과 결합하여 미세한 구멍과 균열을 메우는 동시에 외부층을 매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비엔나의 안경사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손에 넣었는지 가장 먼저 이해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산화세륨은 유럽과 북미 전역에서 망원경 렌즈용 기본 연마 화합물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윌슨산 천문대는 1917년 100인치 후커 반사 망원경을 완성하는 데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 거울은 에드윈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독일, 영국, 일본의 모든 주요 광학연구소는 정밀 유리를 마감하는 주요 제재로 산화세륨을 채택했습니다. 자이스는 전설적인 카메라 렌즈에 이것을 사용했고, 군수업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잠수함의 잠망경 광학 장치를 연마하는데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외과의들은 수술용 현미경의 완벽한 선명도를 위해 이것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나사는 첫 번째 서비스 미션 중에 허블 우주 망원경에 설치된 교정 광학 장치를 마감하기 위해 산화세륨을 사용했습니다. 인류가 우주의 끝을 볼 수 있게 도와준 이 화합물은 1회 사용 시 비용이 $1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여러분의 뿌연 헤드라이트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화세륨이 폴리카보네이트에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폴리카보네이트에 완벽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고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산화세륨에 대해 제가 방금 밝힌 모든 내용은 훨씬 더 큰 책의 한 장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묻어버린 모든 기술과 방법을 수집하는데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포괄적인 금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매달 여러분의 돈을 갈취하는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체 시스템인 완전한 오프그리드 청사진. 전력망이 끊기고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을 때를 대비한 단계별 생존 프로토콜인 72시간 블랙아웃 체크리스트. 아웃도어 산업이 두 번만 쓰면 망가지는 $60짜리 도구들로 대체해버린 불피우기 기술이 담긴 금지된 파이어크래프트 매뉴얼. 냉장고나 전력 없이도 수개월 동안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보존하는 방법이 담긴 잃어버린 식량 요리책. 여기에 헤드라이트 복원 가이드, 녹 제거 공식, 태양열 난방 청사진, 그리고 10가지 이상의 추가 가이드가 하나의 금고에 담겨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으며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보일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가서 금고를 열어보세요. 하지만 이 영상을 닫지는 마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겨우 겉핥기를 끝냈을 뿐입니다. 이제 정비소에서는 절대 정직하게 대답해주지 않을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애초에 왜 헤드라이트가 노랗고 뿌옇게 변하는 것일까요? 1992년 이전의 대부분의 헤드라이트는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리는 자연적으로 자외선에 강합니다. 유리 헤드라이트는 흐려지지 않고 차량의 수명 내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동차 업계는 거의 모든 생산 라인을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으로 전환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폴리카보네이트가 더 가볍고 충격에 강해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폴리카보네이트가 공장 규모에서 성형하기에 훨씬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폴리카보네이트에는 유리에 없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자외선 아래에서 분해된다는 점입니다. 태양은 매일 모든 폴리카보네이트 헤드라이트 렌즈 표면을 공격합니다. 자외선은 분자 수준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광산화라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미세한 구멍이 생깁니다. 공장 UV 코팅은 3년에서 5년 이내에 벗겨지고 습기가 균열 사이로 스며들어 먼지를 가둡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의 차를 실제보다 15년은 더 낡아 보이게 만드는 익숙한 노란 안개입니다. AAA 교통안전재단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노후된 헤드라이트 차량을 새 렌즈와 비교 테스트했습니다. 노후된 헤드라이트는 새 렌즈가 내보내는 빛의 22%만을 투과시켰습니다. 즉, 헤드라이트 전력의 78%가 종이 한 장보다 얇은 산화 플라스틱 층에 흡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연구에서 심하게 노후된 헤드라이트를 장착한 차량은 야간 정지 가시거리가 최대 40%나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미관상의 손상이 아닙니다. 정비소들이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안전상의 위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복원 키트 제조업체들이 박스에 인쇄하지 않는 데이터 수치가 있습니다. 1998년 비결정 고체 저널 Journal of Non-Crystalline Solid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산화세륨이 연구자들이 말하는 화학적 기계적 연말을 달성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화합물은 사포처럼 표면을 매끄럽게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층의 실리카 및 산소 결합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손상된 물질을 용해하는 동시에 매끄럽고 균일한 마감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가 허블 망원경을 위해 이것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자이스가 수술용 렌즈를 위해 이것을 신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루 한 티스푼이 여러분의 헤드라이트를 가출고된 상태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동차 소유자의 99%와 대부분의 정비사보다 헤드라이트 복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구독하시고 1달러도 안 드는 수리법에 여전히 200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업계가 묻어버린 모든 것은 완전한 금고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가이드, 모든 방법, 폭로된 모든 비밀들 말이죠.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제 계속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부분은 자동차 애프터마켓 업계가 여러분이 절대 듣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이니까요. 미국에서만 헤드라이트 복원 산업의 규모는 연간 15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는 정비소 인건비, 브랜드 복원 키트, UV 실란트 스프레이, 반복 서비스 계약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정비소에서는 헤드라이트 한 쌍당 150달러에서 300달러를 청구합니다. 일반적인 브랜드 키트는 30달러에서 60달러이며 사포 디스크, 연마 화합물, UV 실란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실란트가 바로 이 모든 사기의 핵심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키트는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분해되는 일시적인 UV 코팅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체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제품이 일정 주기마다 실패하도록 설계합니다. 컨슈머 리포트의 2018년 보고서에서는 여러 시중 헤드라이트 복원 키트를 테스트했습니다. 모든 키트가 12개월 이내에, 일부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심하게 흐려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키트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산화세륨과 비교해 보십시오. 2006년 Where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유리 및 폴리머 표면에 대한 산화세륨의 연마 메커니즘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산화세륨이 단순히 표면을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찰이 화학 결합을 유발하여 분자 수준에서 미세 균열을 메우는 트리보케미컬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표면에 얹혀 있다가 벗겨지기를 기다리는 코팅이 아닙니다. 표면 자체를 구조적으로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 한 번의 산화세륨 도포가 진열대의 그 어떤 브랜드 키트보다 수개월이 아닌 수년 동안 더 오래 지속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이 화합물은 엔진 오일 옆에 모든 자동차 부품점에서 판매되지 않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는 계산이 여기 있습니다. 50그루들이 산화세륨 가루 봉지는 온라인에서 1달러에서 4달러 사이입니다. 그 한 봉지에는 8회에서 12회의 전체 헤드라이트 복원을 하기에 충분한 양이 들어 있습니다. 즉, 헤드라이트 한 쌍당 비용은 정비소의 150달러에 비해 약 15센트에서 25센트에 불과합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누렇게 변하는 키트에 40달러 대 15센트입니다. 브랜드 헤드라이트 복원 키트의 수익 마진은 400%를 초과합니다. 인건비를 고려할 때 정비소 헤드라이트 서비스의 수익 마진은 1000%를 초과합니다. 15센트의 비용으로 영구적인 효과를 내는 가루로는 반복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산화세륨은 1800년대부터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도포를 중심으로 구독 서비스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고객이 한 번만 구매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브랜드 충성도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전체 헤드라이트 복원 경제는 한 가지 조건에 의존합니다. 고객이 이 가루의 존재를 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공급망 경제학입니다. 해결책이 영구적이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고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위협입니다. 이 채널에서 폭로한 모든 산업에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비료 회사들은
벽난로 잔해에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나무채를 묻어버렸습니다. 배관업계는 영구적인 밀봉이 서비스 요청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1달러짜리 파이프 수리법을 묻어버렸습니다. 자동차 유리업계는 흠집 없는 아퓨리가 교체 수익 제로를 의미하기 때문에 산화세륨 스크래치 수리법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복원업계도 정확히 같은 이유로 이 가루를 묻어버렸습니다.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파괴할 정도로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산화세륨 가루를 주문하세요. 50가말 봉지 하나면 충분하며 가격은 1달러에서 4달러 사이입니다. 또한 깨끗한 물을 담은 작은 분무기, 극세사천 또는 폼 연마 패드,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1단계, 비누와 물로 헤드라이트를 깨끗이 닦아 표면의 먼지와 오염물을 제거합니다. 2단계, 렌즈를 완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자리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입니다. 3단계, 작은 용기에 산화세륨 가루 1큰술과 물 2큰술을 섞어 묽은 페이스트를 만듭니다. 4단계, 극세사 천이나 폼 패드를 사용하여 헤드라이트 렌즈에 페이스트를 바릅니다. 5단계, 헤드라이트당 3분에서 5분 동안 강한 원을 그리며 페이스트를 렌즈에 문지릅니다. 폴리카보네이트에서 산화층이 벗겨지면서 페이스트가 흰색에서 황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단계, 깨끗하고 젖은 천으로 잔여물을 닦아내고 렌즈를 검사합니다. 흐릿함이 남아있으면 두 번째 층을 바르고 다시 이 또 한 분 동안 원을 그리며 반복합니다. 7단계, 렌즈가 수정처럼 맑아지면 물로 헹구고 깨끗한 극세사 타월로 닦아냅니다. 연마 후 장기적인 UV 차단을 위해 자동차용 클리어 코트 스프레이나 전용 UV 실란트를 얇게 발라주세요. 산화세륨 자체가 원래의 공장 코팅보다 더 매끄럽고 UV에 강한 표면을 만들기 때문에 이 단계는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차량이 1년 내내 직사광선 아래에 있다면 클리어 코트가 추가적인 방어층이 됩니다. 두 헤드라이트 모두에 투자하는 총 시간은 15분 미만입니다. 청화 분무기가 이미 있다면 총 비용은 1달러 미만입니다. 결과는 정비소에서 300달러를 청구할 수준의 공장 출고급 선명도입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정비사가 온라인 복원 포럼에 올린 전후 비교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왼쪽 헤드라이트는 처리되지 않아 노랗고 뿌옇고 거의 불투명했지만 오른쪽 헤드라이트는 산화세륨으로 4분간 연마한 상태였습니다. 그 차이는 마치 같은 차량에서 20년의 시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도해본 댓글 작성자들은 동일한 결과를 보고했으며 여러 명이 재처리 없이 2년 이상 헤드라이트가 투명하게 유지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차 업계가 당신의 손에 쥐어지길 원치 않았던 화합물의 힘입니다. 이제 이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화세륨은 단순히 헤드라이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큰 패턴의 상징입니다. 어떤 산업이든 자신들이 수익을 내는 문제에 대해 저렴하고 영구적인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묻어버립니다. 금지는 주의를 끌기 때문에 금지하지는 않고 그저 언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진열대를 브랜드화된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채우고 기술자들이 비싼 옵션을 추천하도록 교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진실을 검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부모님 세대는 50달러짜리 복원 키트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리 헤드라이트는 평생 지속되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로의 전환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 그들이 제조한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팔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이 순환은 여러분이 산화세륨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 모든 차주들과 공유할 때 끝납니다. 이 지식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광산저널과 광학연구소에서 100년 넘게 누군가 금고에서 꺼내 당신의 손에 쥐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구독하고 공유해 주세요. 모든 좋아요는 이를 묻어버리려는 알고리즘을 뚫고 나아갑니다. 모든 공유는 한 명의 운전자를 자신의 차량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다음 금고는 곧 열립니다. 이 이야기가 자동차 유지 보수의 숨겨진 비용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바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묻어두려 했던 역사와 해결책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십시오. 지식의 다음 보물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